네, 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죠.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벌써 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또 주말을 지나고 또 월요일이 밝은 만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힘찬 월요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애청해 주시는 만큼 또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난번에 치킨을 먹었다면 네, 후식이 달달한 게 땡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 달달한 거라면 초코파이. 바로 오늘은 오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리온. 저희 살쪄가지고. 네, 오리온. 네, 네. 오리온. 네, 과자 하면은 오리온. 맞습니다. 그렇죠. 네, 롯데랑 양대산맥인데 네. 최근에 안 그래도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예,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5,017억 3천만, 그리고 영업이익은 556,300만인데 전년도 대비 각각 마이너스 2.6% 그리고 마이너스 36.1% 떨어진 상태예요. 영업이익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의 중국에서 급감 뉴스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69% 정도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하게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 부진한 거거기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났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 봐야 그렇게 되는 볼 수 거예요. 있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 보조금 같은 만료된 것도 있고 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었나요? 지난달에 우선 제가 보상 봤는데 그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식용유 기업에다가 뭐 보조금인 뭐 사회 보장세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올해는 그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중강산이 경소상 활용으로 전통 소매점, 저 거래처를 늘리는 과정에서 영업 사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 네.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그 오리온이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 냈는데 이에 대한 역기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대신 이제 그보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매우 상승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상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제 오리온이 내부적으로 이제 네. 가격 같은 통제를 해가면서 감안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3분기부터 이제 그 소비자가를 인상한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그러면은 뭐 초코파이야 뭐 이젠 전 세계가 다 아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꼬북칩인가 내놨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가요? 꼬북치도 이번에 상당히 히트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뭐 시나몬 초코맛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콘소메 맛을 좋아해가지고 달달한 거, 즉 이제 맛이 네. 강한 거가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맛이 강한 건 그런 걸 선호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스트레스가 높죠. 올라가서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것 때문에 그게 히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꼬북칩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이 초코파이 이후에 또 하나의 히트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것까지는 안 되나 보죠. 근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꼬북치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불과 한 5년이 그 사이 뭐 3, 4년 그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포카칩하고 같이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코파이는 파이류라서 크기가 네네. 다르고 우리 스터디셀러 하면 아마 그 오리온의 포카칩, 감자 스낵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같은 경우 같이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파이류는 워낙 한 몇십 년 정도 먹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꼬북칩이나 그런 스낵 같은 류는 좀 더 차후 한 10년, 20년 정도 봐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아직은 확장성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살짝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그리고 또 네. 오리온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왜 제주 용암수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제주 용암수는 어떤가요? 제주 용암수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그 생수 시장에서 제주 용암수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좀 내놓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리온 발표에 따르면 뭐 강남에서 3배 더 많이 팔린다 이런 말씀 하기 있지만 아직 저는 사실 안 마셔봤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본인이 아직까지 생수라는 것은 뭐 특별히 이제 그 뭐랄까 저관한 저는 성분 제주 용암수 한 박스 사가지고 한번 마셔봤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예. 물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또 다음에 살 때 꼭 또 제주 용암수를 사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제주 용암수도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제 제주용암수가 단순히 한국 시장을 위해서 보려기보다는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까보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수라는 게 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많이 품목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예. 근데 제주용암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다수하고 제주도 입장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들이 있지 않나요? 어때요? 특별히 제약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진짜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새 승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 앞으로 먹는 생물이 또 계속 성장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온의 특성은 사실상 저간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굳이 이것이 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실패가 크지 않고 여파가 크지 않고 가격에 따라서 좌우되는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생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소위 말해서 먹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먹던 그런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이 먹는 생물 부분이 딱히 강점이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꼬북칩이나 제주용암수가 네. 오리온의 또 다른 어떤 수익의 축이 되기는 아직 멀었고 그렇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히려 닥터유, 뭐 단백질 맞습니다. 바나 이런 것들이 매출에 굉장히 많은 예. 네, 도움이 됐다라고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 또 간단하게 또 혼술 하시는 홈술. 예. 네, 혼술이 아니라 홈술이네요. 네, 안주 과자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네.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스낵번들 매출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리온의 매출의 증가가 또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연말 돼서 좀 오리온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를 좀 노리시는 건가요? 저는 3, 4분기 이후를 좀 노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 4분기 이후라면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가지고 있고 내년 물론 3, 4분기도 노리는 것도 맞지만 네네. 그 주가가 이제 오르고 그 작년도 이제 그 2021년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네. 어떻게 될지 그때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2023년도에 흔히들 결국에는 이제 뭐 코로나 극복한다 이러면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원재료 가격에 영향이 좀 있는 관건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오리온의 제과 부분이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네. 예, 최근에는 그 생수 사업도 했고 그 오리온홀딩스가 바이오 산업에도 최근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바이오 산업의 진출이 아니고 중국 쪽 바이오 제품 유통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국내 기업은 지노믹트리가 현재 그 7월에 대장암 조기 전달 키트를 그 기술을 이제 이전을 했다라고 네. 얘기도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뉴스 또 나왔는데 50억 규모 유상증자. 그러니까 아니 전 사실 그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오리온의 중국 내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바이오 상품을 갖다가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 중국 시장의 특성을 잘 몰라 그러는데 제과 유통망하고 바이오 제품의 유통망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중국의 산호 루캉이라는 뭐 오리온 바이오 합작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리온 자체 유통망이라기보다는 그저 중국 합작사라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리온에서 특별하게 우리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에 직접 뛰어드는 건 아니죠.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네네. 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노하우라든지 그건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뭐 계속 쌓아왔습니다. 1956년부터 계속 쌓아온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신제품 개발력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그 원가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오리온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예.
네, 오리온 홀딩스가 아니라 오리온을 더 네, 좋게 오리온입니다.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중국에서 이번에 원가 그 제품가 인상이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된다고 한다고 하면 한 3분기 816 제품 가격 인상한다 이런 말씀 나왔는데 5% 인상 시 영업이익률이 1에서 2포인트 정도 개선이 추정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방금 전 한 50분 전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거냐? 그 중국 법인에선 9월 1일부터 파이 4종에 대해서 6에서 10%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러시아에서는 10월 1일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7% 인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률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1차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제 장일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홈 관련 집에 집콕주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소비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과자라면 혹시 어린애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말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제 못해도 자기 안 먹더라도 애들이 사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만 그 간편 대용식이라든지 무슨 뭐 닥터유 같은 뭐 스낵바라든지 그래놀라라든지 그리고 또 과자 같은 그런 안주 스낵들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한 50%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신규 사업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아직 의아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번에 2021년도에 인도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오리온이. 인도 앞으로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인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도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아주 고무적이게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1분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물론 이제 가격 인상할 거다라는 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절반밖에 못 미쳤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원가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단순한 원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원가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흡수를 했지만 결국 원가가 인상됐다고 하면 저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냐 그거에 대한 관점은 앞으로 신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고 마케팅 어떻게 관점을 전개해가느냐 그거의 비용이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유값도 오르고 계란값도 오르고 이러면은 이 제과 제빵 쪽에서는 상당히 큰 원가 부담이 커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100%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는 쉽지가 않을 않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면은 오히려 이익률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00% 전가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해야겠지만 다행히도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상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대부분 이제 신흥국에서는 이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동안 이제 물가도 올랐을 테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아까 원가를 말씀 나오셨는데 원가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그 특히 이제 유지류랑 그리고 그 서류 고구마 같은 그런 쪽에서 살짝 원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에만 관리만 어느 정도 잘하신다고 하시면 당류라든지 유제품이나 코코아류는 그렇게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리온이라는 주식을 놓고 볼 때 뭐 경쟁력 있고 수익성 좋고 탄탄하고 뭐 기본이 갖춰져 있는 주식이면 틀림이 없지만 예를 들어 개인 투자가가 단기 시세 차익 내지는 중기 정도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전망이 빨리 주가가 올라갈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로는 한 15만 원 선에서 이제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원. 아까 방금 보니까 어제보다 지난번보다 확실히 올랐습니다. 네, 확실히 오르고 있고 앞으로 15만 원 정도 선을 정하고 있는데 저도 맨 처음 이걸 준비를 해오면서 과연 15만 원까지 갈까는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한 15만 원 선에서 14만 5천 정도 선에만 보면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보시면 연말 정도에 상승을 한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이 목표가라는 거는 그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직전 목표가하고
수정된 목표가의 어떤 추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12만 원에 있더라도 직전에 15만 원 제시했다가 14만 원 제시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12만 원짜리 주식이 14만 원 간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하향을 네네 하향으로 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갖다가 유지를 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다운을 시킨 거죠.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운됐기 때문에 이거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은 처음에도 말했죠 원가 그리고 각자 인상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심리적 저항이 사회 그 소비자들의 저항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제 오리온 재화지만 단 오리온 홀딩스 입장에서 보면은 신규 사업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과거를 보시면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살짝 내려간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고은호 전문가는 대략 주가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2만 500원이지만 한 13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좀 왔다 갈까 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 더 치고 한 14만 원 정도, 14만 5천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한 유한타는 현재 15만 원, 그리고 신형이라 16만 원, 뭐 그렇게 제시를 했다 하향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대부분 수렴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 한국투자증권도 17만 5천 원을 제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요. 현재 발표 KF는 16만 원 제시했다가 13만 5천 원 내려갔고요. 네. 정말 내려갔지만 저가 특성상 좀 소심하기 때문에 한 14만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는. 예. 네,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예, 14만 원 그렇습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8일 제품 가격 인상을 되었고 5% 인상 시 영업이율의 1에서 2포인트 개선을 추정된다 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6에서 10%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네. 영업이율은 상당히 괜찮은 고무적이고 볼 수 있고 그 간편 대용 시계라든지 닥터유 브랜드라든지 그런 스테이 홈, 집에서 홈트라든지 쪽을 위한 관련 제품이 온라인 매출을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또 추가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이건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적의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의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